뻥. 으씨. 휴면 추워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 히터를 틀어놔서 좀 괜찮을 거야. 자, 보자. 찍히겠지?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시도해 볼 아이디어는 바로 maximum non-expansion work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우리말 번역은 뭐냐면 최대 비팽창 일이라는 개념입니다. 최대 비팽창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최대 비팽창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연력학 제1법칙은 요거죠? 맞나요? 이 연력학 제1법칙을 어찌 바꿔 쓸 수 있냐면 밑에다 얘를 칸이 너무 좁다. 여기다 쓰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서부터 요거를 요렇게 치환한 거죠. 알겠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PEX는 어디 압력이죠? PEX는 외부 압력이고요. 이때 여기에 있는 요만큼까지가 이게 팽창일인 거예요. dV 시스템에 부피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출입하는 일이란 얘기인 거죠. 알겠죠? 이때 뒤에 있는 요 DWE 얘는 부피 변화 없는 일을 꼬랑지에 붙여 놓은 건데 이걸 비팽창일이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표시는 익스트라라는 뜻이에요. 익스트라가 뭐예요? 뭐가 아닌 그 외의 것을 표현할 때 익스트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팽창일이 아닌 것이라는 뜻으로 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여기서 가역 조건을 딱 걸어버리면 얘는 이렇게 바뀌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가역 조건에서 dq는 tds가 되고 외부 압력은 내부 압력이 됐었죠. 아시겠죠? 그런데 가역으로 가정을 했지만 이 수식은 비가역에서도 그대로 성립이 돼요. 이유는 가역이라고 가정할 때만 저렇게 표현한 거지만
가역이 아니어도 사실 저건 성립하죠. 이유는 다 했잖아요. 사실은 가역이라고 가정할 때만 저게 된 거지만 비가역이어도 저 수식은 그대로 성립한다. 이유는 내부 에너지가 무슨 함수여서? 무슨 함수? 상태함수. 아시겠죠? 상태함수 아시겠어요? 옛날 아이돌 중에 클릭비라는 아이돌이 있었거든요. 클릭비라는 아이돌 혹시 알아요? 모르죠? 옛날에 이제 90년대 활동하는 아이돌이에요. 그 클릭비라는 아이돌의 리더가 있었는데 걔가 되게 4차원처럼 재밌는 이게 사람이었어요. 예능에 나와서 좀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때 이 클릭비의 그 뭐냐면은 그 리더가 이름이 이상혁이었어요. 그때 이제 TV 예능에서 항상 인기를 끌던 게 뭐냐면 이때 이제 이 90년대에 무명이었다가 갑자기 스타가 된 사람이 누구일게요? 90년대까지 완전 무명이었어요. 그러다가 완전 무명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연예인이었는데 이때 스타가 돼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원톱인 스타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윤우님이에요. 유재석 씨가 90년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완전 무명이었는데 이때 이제 유재석 씨가 그 무명에서 스타가 되기 시작한 게 90년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원탑이잖아요. 뭐 대한민국에서 나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 그때 활동하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능에 나와서 삼행시를 지었어요. 삼행시 알죠? 삼행시. 이게 운 띄우면 그 자기 이름으로 삼행시 그런 거 하는데 그때 이제 이상혁이라는 사람이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자기 이름으로 삼행시 지어.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상혁입니다. 상태가 이상해요. 혁대로 때려주세요. 나는 그 삼행시를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상태가 이상해요. 혁대로 때려주세요. 때려주세요. 무슨 함수? 상태함수. 알겠죠? 상태함수. 지금 알겠죠? 상태가 이상하면 안 돼요. 알겠죠? 상태함수. 그러니까 가역으로 가정을 해도 이 전체는 가역, 비가역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저번 옛날에 했던 건데, 엔탈피. 보이세요? 엔탈피. 자, 엔탈피는 정의가 어떻게 돼요? 요거죠.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내부 에너지의 압력 부피의 곱이 되겠죠. 그런데 이 내부 에너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그래서 요만큼을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얘는 PDV, VDP 됐죠? 그러면 샥 약분되고 뭐만 남아요? TDS, VDP, DWE. 됐죠? 그리고 이따 자, 여기 위치 줄게요. 자, 몇 번 다 썼어요? 자, 위에 지울게요.
깁스 에너지 G는 H 빼기 TS죠? 그러면 미분해요. 그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요만큼을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왜? 여기 있잖아. 알겠죠? 그러면 뒤에 얘는 TDS SDT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얘 약분 되겠죠? 약분이나 소거 되겠죠? 소거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맨날 보던 그거잖아요. 맨날 보던 그거. 그래서 이 수식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수식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 수식 이름을 펀더먼셜 이쿠에이션이라고 했죠. 펀더먼셜 이쿠에이션 기억나요? 이때 보통은 이걸 무시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꼬다리에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썼던 펀더먼셜 이쿠에이션에 이 뒷표현이 붙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죠? 됐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등온, 등압 조건을 거는 거예요. 등온, 등압 조건을 걸면 바로 DG, PT가 뭐가 되겠어요? DG, PT가 뭐가 되겠어요? 등온, 등압 조건을 걸면 바로 DWE가 되겠죠. 등온, 등압이니까 압력하고 온도가 어떻게 돼요? 일정한 거죠? 그럼 요것도 0이고 요것도 0이니까 뿅 사라지고 얘만 남는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아까 등온 등압 조건이 사실 무슨 조건이라고 했어요? 등온 등압 조건이 사실 가역 조건이라고 했죠. 무슨 말 알겠죠? 가역일 때 일이 뭐가 돼요? 최대가 되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를 최대 비팽창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최대 비팽창 1이에요. 그러면 최대 비팽창 1이 바로 뭐란 얘기예요? 최대 비팽창 1이 등온 등압 조건에서 깁스 에너지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렇다면 앞선 논의에서 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DG는 VDP 마이너스 SDT 더하기
J에서 뮤 J의 DNJ 이런 수식이 있었죠? 기억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됐던 거죠? 무슨 말이겠죠? 엄마나 그럼 얘하고 얘가 뭐란 얘기야? 같구나. 알겠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최대 비팽창 1이란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질들의 몰수 변화로부터 유도되는 에너지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그 물질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성분마다의 케미컬 포텐셜이 있겠죠. 그 각 성분마다의 케미컬 포텐셜에 대해 각 성분의 몰수 변화가 출입하는 최대 비팽창 1이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참고로 비팽창 1 중 가장 유명한 예가 뭐예요? 그렇지. 바로 electric work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비팽창 1에서 여기 E가 익스트라라고 했었는데 때로는 일렉트릭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면 정기적인 일이 진행이 될 때 쉽게 얘기하면 건전지 같은 거 사서 쓰면은 정기적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정기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건전지의 부피가 변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기적인 일이 대표적인 비팽창 일이 된다는 얘기죠. 이때 전기적인 일이 벌어질 때 아직 전기화학에 대해서 자세한 건 아니지만 전기적인 일이 벌어질 때 그 내부의 물질들이 산화되고 환원되는 건 알아요? 산화되고 환원되죠. 그러면 산화되면서 어떤 물질의 몰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변하겠죠. 환원되면서 또 어떤 물질의 몰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변하겠죠. 그러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안 변해도요? 뭐가 안 변해도? 온도 압력이 안 변해도 산화 환원을 통해서 물질의 비율이 바뀌어도 에너지 출입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왜 할까? 나 이걸 공부해서 안 거지. 처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미친 거라고 봐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참 대단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다. 네. 그래서 이 등온 등압 과정에서 섞여 있는 물질들의 비율이 바뀌면서 출입하는 열량이 최대 비팽창 1이 된다. 알겠죠? 그게 깁스 에너지 변화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으로부터 뭐가 유도가 된다? 네른스트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유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다 썼죠? 자, 지운다. 좋아. 지우사. 아이고. 다성분 혼합물 됐고. 그 다음 뭘 해볼 것이냐?
6. 오케이. 오이씨 깜짝이야. 자 보자. 아이고. 자 앞서까지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구성하는 성분들이 있는데 그 성분들의 몰수만 변해도 뭐가 들락날락한다? 에너지가 들락날락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나중에 뭐로 연결을 할 거냐면 일반적인 화학 반응에 이제 얘네들을 이제 그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일반적인 화학 반응에 적용을 하기에 앞서 이제 좀 광범위한 여러 시스템들에 대해서 케미컬 포텐셜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첫 번째 액체. 자, 이 왜 또 액체가 중요하냐면 화학 반응에서 이루어진 시스템 중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용액이잖아요. 그 용액이 이룰 수 있는 상태 중 또 가장 흔한 상태가 액체이기 때문에 액체에서 케미컬 포텐셜을 각 성분마다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만약에 순물질이라고 합시다. 순물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순물질은 또 항상 요런 백설 표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물질이 있으면 내가 요 표시를 쓰겠다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요게 피스톤이 이렇게 딱 있는데 요 피스톤에 순물질 A 액체가 있어요. 그럼 이때 이제 증발을 해가지고는 증기 A 증기가 같이 있다 이런 상황인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선 첫 번째 1. 자, 당연히 평형 상태에서는 바로 외부 압력 PEX 하고요. 저기 써놓은 이거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얘의 의미는 뭐냐? 자, 이 상황에서 얘는 A 가스의 부분압이다. 즉 기체 성분의 압력이니까 그 기체의 압력 부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요. 혹은 이때 이런 상황에서 이 압력을 A 리퀴드의 증기압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기압이라 표현하건, 그러니까 액체의 증기압이라 표현하건 기체의 부분압이라 표현을 하건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그게 외부 압력이랑 같아야 될 거다 이런 얘기지. 즉 저 상황에서 바로
외부 압력을 측정하면 그게 바로 증기압인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1. 퓨어 A 가스의 케미컬 포텐셜 표현.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뭔 소리야? 밖에 누가 몰리나 보네. 자, 근데 이때 지금 케미컬 포텐셜 표현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케미컬 포텐셜 표현을 여기서 항상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at 등온 조건. 등온 조건에서 케미컬 포텐셜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순물질의 경우 자, 일반적으로 d뮤는 VMDP-SMDT 맞아요? 순물질의 케미컬 포텐셜 표현은 항상 저거 있죠? 외워야 돼. 알겠죠? 외워야 돼. 자, 그럼 이때 제가 1이 표현된다고 했을 때 이때 만약 등온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네? 맞지요? 맞죠?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요 분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여기서 또 편의상 여기에 이상기체라고 조건을 겁시다. 자, 물론 이상기체 말고 실제기체 있죠? 하지만 실제기체는 시험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옵니다. 아무래도 케미컬 포텐셜이 수학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제기체에 대한 케미컬 포텐셜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때 이제 활동도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냥 됐어. 그냥 알겠죠? 네, 그냥 이상기체를 생각하자.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케미컬 포텐셜을 등온 조건에서 이리 표현할 수 있는데 이상기체라고 하면 쟤를 어떻게? 요만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아시겠어요? 왜?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 조건이 뭐예요? PV는 nRT죠. PV는 nRT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아래 점자 m의 뜻이 뭐예요? 1몰 조건인 거죠. 1몰 조건이니까 1몰의 부피는 P분의 R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d뮤는 P분의 RT dP 이렇게 표현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인티그럴 d뮤를 RT 인티그럴 P1분의 dP
저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여기 RT가 적분기호 바깥쪽으로 빠져나온 이유는? 적분기호 바깥쪽으로 RT가 빠져나온 이유는? 무슨 조건이니까? 등분이니까, 그렇죠? 등분이니까. 그러면 적분이니까 양변을 정적분 해주면 되겠죠. 정적분. 정적분. 그러면 그 정적분은 어떻게? P1일 때 μ1, P2일 때 μ2. 이렇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등원 조건에서 이 기체, 등원 조건 저 기체가 압력이 P1일 때 케미컬 포텐셜을 μ1, 압력이 P2일 때 케미컬 포텐셜을 μ2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이때 얘를 요렇게 μ2 빼기 μ1은 RT 곱하기 로그 P1분의 P2. 아시겠습니까? 저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뭐 간단한 정적분이죠. 간단한 부정적분이죠, 그렇죠? 예,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럼 이때 쟤를 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표현 어떻게 써먹을 수가 있느냐? 일반적인 표현,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얘를, 얘가 이제 2가 되는구나. 그래서 얘를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μ A 백설표는 μ A 동그라미 더하기 RT 로그 P 동그라미 분의 PA 백설표. 일반적으로 저런 표현을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보이세요? 자, 뭔 뜻이냐면 P1을 P0라고 새로 썼고요. P2는 PA 백설표라고 쓴 거고요. μ1을 μA 노트 이렇게 쓴 거고요. μ2는 μA 백설표 이렇게 쓴 거고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얘들이 다 기체니까 gas라고 합시다. gas라고 합시다. 그럼 저 의미를 살피면 이거란 얘기예요. 자, 요만큼은 순수 A gas의 케미컬 포텐셜 이란 뜻이고요. 자, 위쪽에 있는 얘는 저기에 있는 A gas, 순수 A gas의 부분압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압력이 P2일 때 케미컬 포텐셜을 P2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녀석의 부분압이 PA 백설표일 때 그때 케미컬 포텐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것에 대해 여기에 있는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표준 압력이라고 합니다. 표준 압력을 보통 1atm으로 정하고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생각해 주면 되냐면 표준 조건의 케미컬 포텐셜. 알겠죠? 아시겠죠?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예, 됐죠? 그 다음
요 상황에서 1, 2, 그 다음 3.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상평형에서는 양쪽 상의 뭐가 같죠? 그렇지. 계속 한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케미컬 포텐셜이 같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의 의미가 뭐겠어요? 순수한 A 액체의 케미컬 포텐셜. 맞죠? 얘는 뭐예요? 순수한 A 기체의 케미컬 포텐셜. 맞죠? 그게 지금 여기에서 쫙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이 둘의 값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같다. 알겠죠? 같다. 맞습니까? 됐죠? 아, 근데 얘 이거잖아요. 그대로 써. 요렇게. 무슨 말 알겠죠? 이해했어요? 이때 아까 이만치를 뭐라고 했어요? 순수한 AGS의 부분합이라고 했죠. 근데 이 똑같은 물리량을 다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순수 A 리퀴드의 증기압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를 기체 상태의 부분합이라고 해도 되는데 상평형을 이루고 있으면은 순수한 액체의 증기압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결국 액체의 케미컬 포텐셜은 뭐로 표현할 수 있다? 그 녀석의 증기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진짜 희한한 게 사실 RT라는 표현은 어디서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PV는 nRT 여기서 등장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PV는 nRT는 당연히 기체, 고체, 액체 어디에 적용되는 식이에요? 기체에 적용되는 식이죠. 그러니까 사실 RT라고 하는 건 이 기체라는 뜻인 거예요. 요만큼은. 그런데 그게 액체의 케미컬 포텐셜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 평형을 이루는 경우. 아시겠죠?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질의 케미컬 포텐셜을 상평형을 이용해서 조례 표현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일단 여기까지 됐죠? 됐죠? 자, 네. 지금 몇 시야? 그러면 한 10분, 한 5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또 내용적으로 지금 끊으면 딱 돼. 지금 끊으면 너 필기를 다시 해야 되니까 오케이 딱 좋았어. 좋았어.